오늘의 코인 월요일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장입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네, 힘든 월요일 한 주의 첫 시작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대두가 되는 이슈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위메이드 그리고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된 거는 이제 결정된 사안이긴 한데 위메이드 측에서는 정말 이제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11시 기자 간담회를 쭉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뭐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거와 다를 거 예상했던 없이 대로, 그죠? 무조건 책임을 회피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대부분 내 잘못이다 하는 거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대신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가장 컸던 만큼 반응은 되게 냉소적이었어요. 중간에 장용 대표가 좀 감정이 좀 복받쳤던 부분도 악어의 눈물이다. 네. 네, 보통 이 하락 그리고 이 파국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책임 공방이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쵸, 네. 그래서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제 업비트의 명백한 그 닥사의 명백한 담합행위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건호 전 KB 국민은행장님이 또 닥사의 이제 위메이드 제재할 권한도 없고, 어머, 네. 그다음에 중단 결정은 명백한 단합이고 상패 결정 과정에서 업비트 쪽에 미리 이제 매각이 좀 이루어졌다면 이제 내부자 거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비판이 또 나왔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이 없어요. 국제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지금 이제 정확하게 따지기보다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지금 미루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이제 법적 공방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는 누구 손을 좀 들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례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당장 제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손을 들어줄 거다라고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불공정 이제 거래 여부라든지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다 보니까 최근에 금융당국 쪽에서는 이제 당장 가이드라인을 내기는 어렵다.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상장 폐지 결정이 된 상황에서 네. 그것이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김치 코인들의 전반적인 주의보가 확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김치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위메이드가 쏘아 올렸잖아요. 네. 형평성 문제다. 우리는 유동성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가이드도 없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제 김치코인들 특히 얼마 전에는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국내 김치코인이 상장되는데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이제 보통 내부자 이제 자전거래라고 하잖아요. 상장되기 전에나 상장되고 난 후에 수배에 가까운 이제 상승을 보이는 코인들이 대부분 자전거래. 제가 앵커님한테 이제 비싸게 팔고 앵커님 저한테 더 비싸게 팔고 이렇게 몇 번 돌다 보면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한테 돌아가니까요. 예전에 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규제를 벗어난 시장이기 때문에 또 가격을 급등시키거나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처럼 이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급등을 할 때는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고 또 급락을 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저도 이런저런 또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코인 자체를 상장시킬 때 우리가 주식을 상장시킬 때처럼 어느 정도의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규제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 여부를 연구하고 검토하겠다.
이제 낙원만 하는 상황이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그쵸. 입법을 네.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국회 통과가 돼야 되고 이걸 누가 맡을 것이냐, 어떻게 가이드를 잡을 것이냐 하는 시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이번 사태로 좀 확실한 건 대마불사는 없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대마불사는 없고 이번에 저는 이제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상장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담보로 대출을 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FTX 사건 터졌을 때 좌우장펑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담보가 있는 코인은 위험하고 거래소는 대출하지 마라. 근데 그 상황이 그대로 좀 맞아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 여부를 장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낼 거 다 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송보도 없이 갑자기 상표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좀 이 사건을 좀 키운 이유가 이렇게 되기 전에 상장 폐지는 없을 것이라는 장영구 대표의 말을 믿었던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절대 책임을 좀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거래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수많은 이제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물건으로 따지면 뭐 쿠팡이라든지 11금가에서 이제 거래가 되게끔 들어간 건데 사실 법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상장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이 거래소에서 퇴출시키는 건 거래소 어떻게 보면 마음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갑질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한데 이제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맞아요. 이런 퇴출 결정이 이루어지지 또 않았을 거다 빌미를 보니까 제공하지 않았다면 빌미를 제공한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책임 회피가 어려운 거죠. 그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측에서 제시한 정말 거래소의 갑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납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래소가 갑질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유통량의 오류를 범했었던 위메이드 측의 이런 빌미 제공의 또 시점에서 본다면은 어찌 보면은 위메이드 측도 잘못이 없다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주식으로 치면 이렇게 상장 폐지되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정지가 돼서 맞아요. 투자자를 일단 보호를 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 소명이 된다면 그 전후로 회귀할 수 있는데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결정 이후로 가격이 위믹스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맞아요. 네. 이게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래가 만약에 제한되거나 하면 해외 거래소 쪽으로 옮겨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거래소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폐된 이제 부분을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또 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제도가 좀 좀 조속하게 좀 돼서 투자자의 보호를 이제 1순위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당장은 쉽지는 않아 보일 것 쉽지는 같습니다.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그대로 받아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닥사우와 위메이드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시급한 거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하루빨리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다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분들의 피해 호소를 우리 또 정부 당국에서 잘 좀 받아들여줘서 이러한 보호 조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마불사는 없다라는 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시사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위메이드 사태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좀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 주에는 어떤 코인 시그널이 나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띄워드렸는데요. 은근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주말 내내 지금 16,000불대 어떻게 보면 그 장기간 지금 횡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태풍의 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론자와 약세론자의 대립이 좀 극에 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당연히 이제 상승을 바라기 위해서는 PD의 긴축 정책 완화, 특히 속도 조절이라든지 특히 30일 이 파월 의장의 이제 입에 좀 달려 있다. 그리고 바이넥스의 산업 기금 조성 10억 달러에서 최대 20억 달러까지 조성한다는 얘기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전반은 바닥이라는 건 누구나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이 하락을 좀 했다 보니까. 근데 아직 여진도 FTX 이제 사태 여진도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또 악재들이 나온다면 이제 그 JP 모건이라든지 보통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정말 13,500불 이하 주말에는 6,500불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군가는. 무섭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걸 논하기보다는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조정론자들은 레버리지를 크게 쓰는 사람들의 이제 마진콜을 유도하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일 거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길게 보기보다는 조금 짧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볍게 좀 진입할 수 있는 구간 너무 길게 보다보다는 이제 데일리 트레이닝이라든지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인 시그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저희 이제 시스템 그 차트에서는 보통 이렇게 유동량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동성이 좀 모이는 부분을 포착해서 지지랑 저항 라인을 좀 그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승 포지션과 하락 포지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저항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보통 저항 라인이나 지지 라인에 맞물려서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그 확률 상승과 하락의 확률을 좀 높여드리는 이 시그널 차트를 저희 그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번 주부터 실시간으로 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이러한 코인 시그널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보다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방금 전에 하단에 QR코드가 나갔는데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시면은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이제 또 AI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코인이 어떤 가격 변동을 일으킬지에 관해서 좀 알려준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선물 거래라든지 파생 상품 거래를 한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이 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가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짜잖아요, 네. 대표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코인을 일단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 이후로 16,000불대 어느 정도 열흘 이상 좀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와 저항은 이제 투자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차트만 보면 그냥 선만 그으면 알듯이 네. 위에 이제 18,000불 부근에서 이제 네. 저항이 맞대 있고 네. 이제 15,500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나와 있는 걸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선만 그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방향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섣부르게 예측한다는 건 사실 그 투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렵고 힘들죠. 예,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양한 매체 기법이라든지 방송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올라간다, 누군가는 하락한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도 잡기가 어렵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방향성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추세나 역추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직장인 분들이나 보통 이렇게 계속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문제점을 좀 해소를 좀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그 톡방에 들어오시면 좀 가이드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자 네.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저희 이제 그 뒤에 지금 이제 시그널 저희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안정형이라든지 스마트형으로 보통 시장 민감도나 방향성, 매트리스 분석을 통해서 단기 리버스 전략이나 추세, 역추세, 분할 매매 전략으로 투자자분들의 좀 더 확실한 수익 그리고 이제 확률을 좀 높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서 AI 또 분석을 통해서 시장 민감도나 방향성 그리고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다양한 또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그널에 관한 이야기들도 오늘 좀 들어봤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좀 올라올 기미가 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6,400달러 선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1,200달러 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도지코인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자면은 이 도지코인이 결제 시스템에 도입이 된다면은 이러한 또 모멘텀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크게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트위터 2.0에 당연히 이제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이제 당연시한다는 지금 여론이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지배적이죠. 지배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많이 띄웠고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외에는 잡코인이다. 그렇죠. 네,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한 만큼 이번에 그 도지코인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주가를 좀 보면 나오지 않을까 보거든요. 테슬라 주가도 과거 고공행진했다가 지금은 잠시 어떻게 보면 눌림목 부분을 좀 붙이고 있는 부분이라 도지코인도 일론 머스크 사단에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테슬라 주가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까지도 저희가 한번 염두해보고 도지코인의 시세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도지코인 자체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시장의 호재가 암호화폐 시장에 좀 훈풍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좀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갈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요. 조그마한 영어 링크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은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 이 시그널에 관한 매매 타점들을 또 알려주신다라고 하고요. 그때그때 우리 시장에서 좀 대두될 수 있는 속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전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의 코인 월요일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전문가님은요. 또 이번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